네, 어서 오세요. 그 금융자본가들이요, 월가가요, 빅테크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처음에는 결제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갖다가 달러를 방어하려고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실은 비트코인 나왔을 때도 그랬고, 근데 비트코인은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나 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걸 미국 국채에 보증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쓰면은 달러 국채를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달러를 유지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줄여주고 국채에 대한 이자도 안 내게 만들어 놨다고. 아이디어는 참 좋죠.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래서 이자도 안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일부러 달러를 평가절하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했나 본데, 글쎄 그만큼 늘어나야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미국 국채량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 양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일부러 늘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조족지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느 정도 커버할지는 모르죠. 중남미처럼 자국 통화가 불안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처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그렇게 쓰겠죠. 통화 주권은 당연히 사라지고.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암호화폐의 거래량을 보면 말이야, 거의 불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달러를 또 교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누구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연동돼 버리면 이건 웃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금융의 세계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거 FTA라고 하는 거,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 냅둬도 그냥 실행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FTA가요, 기초 수준이 모두 인프라가 돼가지고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실은. 근데 왜 FTA를 또 다시 끄집어 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 그 의도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이 세계화 되든 말든, 비트코인을 쓰든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 금화 근본위주로 돌아가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는요, 산업에서 오는 거예요. 산업 역량에서 온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산업은 무너졌는데 금융은 지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잠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금융에는 주권이 없을지 몰라도 산업에는 주권이 있다고? 즉, 정부가 경제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면요, 그 어떤 금융 자본에도 대응할 수가 있다고. 근데 FTA는요, 경제의 산업 결정권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주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라 이거죠. 이 주권을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FTA를 설명드리는 거지, 이미 다 진행한 얘기 왜 하냐, 이러면 안 되죠. 예. 마키아벨리가요, 친구 이용해 먹으라 그랬잖아요. 친구를, 가족도 이용해 먹고 다 이용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의 저 유명한 명언이 나온 거예요. 미국과 친구가 되는 게 미국과 적이 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헨리 키신저의 말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미국은 단 한 차례도 우방국한테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모두 이용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친했던 나라 캐나다도 쳐들어갔어요. 자유무역으로 족쇄를 채워갖고
캐나다를 박살을 내려고 그랬다고. 오죽하면 그 전통이 200년이 흘러와가지고 트럼프도 캐나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멕시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한국전쟁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일으키고 마무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FTA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럼블에도 있어요. 한국 정부는 매국노였답니다라고 영상에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은 뭐 약간 시각을 좀 딸려하는 건데, 자유무역,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책을 한 줄도 읽어보지 못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담 스미스는 자기 그 국부론에다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즉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대제국 내부의 가신국 사이에서 벌이는 교역의 자유와 같다 그랬어요. 제국주의 밑에 있는 속국들이 벌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 밑에 미국의 속국들이 있잖아요. 7개 국가 유럽에도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있잖아요. 이렇게 걔네들끼리 벌이는 이 필리핀 뭐 그 가신국들 사이에서 벌이는 짓거리다 그 말입니다. FTA를 뭐 20년 전에 저도 길거리 나가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유무역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가 봐요. FTA는 자유무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지만 대형 국제은행하고 초국적 기업의 그 시장 전략일 뿐이라고요. 특히나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일반 제조업 산업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사갖고 지분율을 높이고 기술도 우하고 로얄티 받아 먹으면서 또 유통망을 장악해서 지식재산권을 뺏어가고 이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본도 정보도 사람도 인력도 노동도 마구마구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민시키고요. 공장 이전시키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산출되는 투자된 돈을 세금을 극히 내지 않고 가져가 버리고 도망쳐 버리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자유무역 협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위기가 터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잘못은 지가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국가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고. 또 국경을 벗어난 초국적 일괄 판매 항목들이 있어요. 약품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백신 같은 경우는 각국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구매를 해야 되고 강제로 구매해야 되고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놓은 게 FTA다 그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국의 산업법, 무역법, 통상법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초국적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법을 재규정해가지고 초국적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각국의 경제 주권을 탈취해버리는 그런 작업이었다. 20년 전에 너무나 많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서구에서 트렌드라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요. 15분 도시가 뭡니까 도대체가. 나의 생활 반경을 15분 내에 어디든 도착하고 일을 꾸밀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건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가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요. 거기서 스마트 디지털 중앙 시스템에서 까불면 전기 다 잘라내버리고요. 디지털 지갑 닫아버리고요. 15분 내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도시 하나를 완전히 팬데믹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게. 실패했죠 당연히. 세상에 이런
무모하고도 무지막지한 정책을 피우려고 했던 게 빅테크 초국적 기업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뭘 좋다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 한국 사람들. 생각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WTO도 마찬가지예요. 1995년에 WTO가 만들어졌을 때 세계 각국의 지식인들이 모두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한국 지식인을 나는 기억을 못해요. 물론 뭐 한국에 제가 있지도 않았지만 10년 후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WTO가 뭔지도 몰라요. 한국 외교부 이 철두철미한 매국노들이 말이에요. WTO 사무국이 발간한 WTO 바로 알기로 하는 가짜 뉴스를 한국 외교부 대문에 걸어두고 있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다. 세계 WTO에 대한 10가지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10가지가 모두 맞는 소리예요. WTO는 각국 정부의 정책을 지시한다.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WTO는 경제개발을 막는다. WTO는 환경을 파괴한다. WTO는 세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망친다. WTO는 일자리를 빼앗는다. WTO는 약소국에게 불리하다. WTO는 로비의 도구다. WTO는 약소국에게 가입을 강요했다. WTO는 비민주적이다. 이 10가지 사항이 모두 진실이라고. 이걸 다 오해라 그래가지고 적어놨어요. 저렇게 오해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지. 웃기지도 않게 해놨어요. 아주 추상적인 말만 내내 늘어놓고 있어요. WTO는 이제 기능이 거의 정지되어 있죠. 2020년 들어서면서 WTO가 기능이 거의 정지가 됐어요. 그만큼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세계 각국이 더 이상 안 따라간다고요. 한국만 저 난리야. 한국만. 이 4대주의 철저하게 물에 빠져버린 한국 외교부만 저 난리라고. 코트라도 미친놈들이었어요. 코트라도요. 자기네가요. WTO 분쟁 해결이라고 리포트를 제출을 했어요. 2003년에. 서두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미국과 EU 같은 강대국들은 WTO 규범을 이행하지 않고 보복 조치까지 한다. 그 약소국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 정부한테 권유사항이 뭐냐 하면 분쟁에서 지면 그냥 법을 바꿔갖고 WTO가 시키는 대로 해. 주권을 다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건 자기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두 나라 이제 필리핀이랑 같이 이렇게 협상할 때 다재간 협상으로 바꿔. 꼼짝 못하게 해버려. 한국 국가가 필리핀에 대해서 협상 조건 바꾸지 않도록 다자간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EU도 마찬가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보복 조치 같은 거 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그냥 메꿔줘.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이 코트라로 하는 것들이요. 응? 한국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WTO만이 자기 나라예요. 한국의 외교부가 원래가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국은 미국 혹은 유엔이에요. 코트라의 조국은 WTO지 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 고위 공무원들의 정신 상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달라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박정희가요, 중화공업을 일으켰잖아요, 무모하게. 그래갖고, 몸집이 센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은 짧게라도 설명드릴 건데, 몸집 큰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어떻게든 간에 기술 개발해서 수출을 하라 그랬다고. 큰 놈들을 불러 모아서, 그건 이제 빅푸시라 그래요. 응? 크게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돈은 없는데 크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회사를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같이 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순환출자라 그래가지고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 갖고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영에 참여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 순환출자라 그러잖아요. 이 한국 특히나 그 진보계에서는 그 순환출자를 되게 나쁜 거로만 보는데 이게 거의 나쁘죠. 기본은 되게 나쁜 건데 이게 어떤 한순간에는 되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힘을 한 곳으로 확 집중시킬 때는 이 순환출자 같은 걸 활용해서라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금융자본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8.63% 갖고 SK를 좌지우지 해버렸다. 응?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그러면 9% 갖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그 경영권 침해할 수 있다고. 2003년에 소버린이 그랬잖아요. 소버린이 SK 쳐들어갔잖아요. 무려 15% 지분을 갖고 쳐들어갔으니 뭐 얼마나 개박살이 났겠냐고. 그리고 최태원이 이쪽 가족들이 1조 원인가? 1조 원을 갖고 주식을 매입하고 이래갖고 그나마 SK를 경영권을 지켰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환출자가 이제 하지 말아야 돼. 저거는 원래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폭발력이 있는 어떤 그 대기업의 그 빅푸시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물론. 하지만 이제 그걸 정부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경제 민주화라 그랬고 풀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야, 너 그러지 마. 순환출자하지 마. 지주회사 만들지 마. 이래버리면 기업이 클 수가 없어. 투자도 못하고 힘이 팍 빠져버린다고. 예? 기업의 힘이 빠진다고. 이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사전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있나. 경제는요. 시장을 장악할 자유는 있어도 민주화는 없는 거예요. 경제를 민주화했다가는 나라의 경제가 망가진다고. 사회에 민주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민주화와 경제의 자유가 충돌할까봐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게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민주화되어야 하지만이 동력이 커지고요. 경제는 자유와 경제 주체가 굉장히 자유를 줘야지만이 경제의 힘이 세진다고. 근데 하나를 계속 망가뜨려요. 그 두 개를 조절하겠다는 게 이제 사회민주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본을 깡그리 아는 사람이 없어. 한국인 그 깡그리 없어요. 그 지식인들이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나가는 속아웃을 말이냐고요. 그리고 그 순환출자 하지 말고 지주회사 하지 마. 그럼 대안은 뭐야? 대안이 없어. 대안은 절대 안 주고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박정희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 저거 순환출자. 니네 몸집 크게 하라고. 일부러 눈 감아준 거잖아요. 그래갖고 체질이 재벌 중심의 체질로 변했다면 한국의 산업 체제가, 그럼 그 재벌 중심 체제를 그냥 완전 대안 없이 해체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체하려고 그러다가 해체한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든 간에 좀 막아보려 그러다가 1986년에 공정거래법 만든 게 아니라 그 개정해가지고 순환출자를 막으려고 그랬다가 더욱더 교무해져 버렸잖아. 순환출자. 그래서 한국 재벌은 순환출자로만 살아간다고. 예전에는 순환출자가 창피했어. 근데 지금은 당당해. 왜? 누가 막으래? 물이에요. 이게 산업이라고 하는 거, 기업은 말입니다. 물이에요. 물. 빈 구석이 있으면 무조건 물이 빠져버린다고. 글로 빠져버려요. 순환출자를 막는다고 해서 순환출자 안 합니까? 더욱더 교묘하고 탈법적으로 순환출자의 고리들을 만들어놨다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순환출자를 많이 했는지 눈이 휘둥그레져.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정책을 피울 때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나쁜 놈들이네 이러면서 잡아가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진보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철딱서기 없이 행동하는 게, 저건 나쁜 거니까 없애자. 그거 없애면 다른 게 또 터지잖아. 그런 걸 몰라요. 이 인간들은. 1986년에 그 공정거래법도 전두환이 만든 게 아니라 전두환이 하도 그 사회 그 민주화 운동에 타격을 받으니까 경제라도 좀 민주화해보자 그래갖고 받아들인 게 공정거래법이었다고. 근데 대기업을 더 못되게 만들어놨어. 이런 겁니다.
박정희가요, 죽기 전에요, 1979년 4월 달인가? 그 경제법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외국 자본도 조금 들여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이 좀 커져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반 죽여놨던 그 한국 국민들의 노동, 정말 피 흘리고 살았잖아요. 한국 노동자들 얼마나 아프게 살았습니까, 그때. 중소기업들도 아주 박살이 나버렸었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노동력도 좀 더 살려야 되겠고, 또 중소기업도 좀 키워야 되겠다. 축구로 말한다면 유소년 클럽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한국 산업의 유소년 클럽을 키워야지. 이 상태로는 도무지 갈 수가 없다. 게다가 석유 파동까지 나가지고 한국의 그 수출 경쟁력이 팍 떨어져 버렸다고. 이러다가는 완전히 괜히 몸집은 키워놨는데 자원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주 나라가 박살 날 것 같아. 그래서 허겁지겁 만든 게 그 중소기업 육성법, 또 뭡니까 노동 그 개선 뭐 이런 거 하려 그러다가 박정희가 죽어버렸는데, 그 선진 기술을 또 많이 들여왔어요. 어느 정도 몸집이 괜찮아졌어. 그래서 유소년 기업을 이제 키우려고 작정을 했다고. 중소기업 탄탄하게 키워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금융 자유화 물결이 퍼져나갔고, 그러다가 1986년에 금융 자유화를 천천히 출발했다가 김영삼 시절에 금융 자유화를 확 퍼뜨리는 바람에 외국 자본이 쫙 들어오잖아. 그 유소년 축구 클럽 키우기 전에 외국 용병부터 데리고 온 게 중국 축구예요. 그러니까 중국 축구가 계속 망했던 거예요, 그렇게. 유소년 클럽을 천천히 키워가면서 이강인 같은 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손흥민 같은 애들을 바깥에서 기술을 좀 배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키워가야 되는데, 중국 축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유소년 클럽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외국 용병들을 데리고 오면 중국 축구가 발전할 줄 알았어. 끝없이 퇴보하잖아요. 한국이 바로 딱 그 경우예요. 중국과 똑같아요. 튼튼하게 중소기업과 이런 것들을 키우기 전에 외국 용병하고 감독들을 먼저 데리고 왔다고. 그게 바로 IMF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마치 한국 프로축구 보듯이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 선수들로. 마찬가지예요. 삼성, 외국인 이사가 50%가 넘어간다고, 삼성이요. 삼성 아무리 잘 나가봤자 최소한 50% 이상의 임금은 다 외국인한테 가는 거야. 한국 대기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임금만 그래? 지분율은 또 어떡할 거야? 삼성의 50%가 다 외국 지분을 갖고 있잖아. 삼성이 아무리 전자제품 많이 팔아도 임금 빼고도 수익의 50%가 다 해외로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국 대기업 35% 전후로 다 그렇게 돼 있어. 이제 FTA를 설명하려면 그 이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이 좀 긴 거예요. 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은행이 왜 금리를 내립니까? 여러분들 대출해 가세요 이거잖아요. 돈 빌려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예?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요, 손님, 고객님, 이거 6개월 내에 갚으셔야 돼요. 단기로 대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기로 대출을 하려면 뭐 하려고 대출해 줍니까, 그거? 지네들도 6개월 내에 빌려준 돈만큼이 필요하다면 그거 왜 하냐고, 그 단기 대출을. 대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대출은 왜 했을까요? 못 갚으니까. 갚지 못하게 하려고. 응? 그 대출 보증받은 그 부동산 뺏으려고 그 짓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 간단한 진리를 한국 정부는 바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수십 년을 기업을 이끌어왔던 한국의 대기업 회장들도 몰랐다고. 근데 왜 몰랐을까요? 저 당시에. 왜 단기로 그렇게 대출을 받았을까? 현대고 삼성이고 뭐 두산이고 뭐 럭키금성이고 뭐 그건 LG라 그러지 그 당시에. 왜 단기로 대출을 받아갖고 그랬을까? 첫째가 뭐냐면 우리 수출 잘하고 있으니까 금방이 아니라 갚을 수 있다. 그까짓 거.
그리고 보통 그 은행권에서는 그 만기 연장도 그냥 흔히 하지 않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죠. 솔직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순환 출자를 막았기 때문에요. 순환 출자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10%만 갖고 지금 저쪽 기업을 내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순환 출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내가 30%까지는 올려놔야 돼. 이 지분을. 그럼 주식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려고 단기 대출을 했어. 그래갖고 기계 같은 거 다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꿔놨어. 한국의 대기업이. 그 둘째는 뭐냐면 해당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내가 많이 사놨어. 그 수출 열심히 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봤어. 그리고 은행들이 만기 연장해 주겠지. 만기 연장하면 지네들한테도 이익이잖아. 이자도 더 올라가고. 요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이야. 더 큰 틀은 못 봤다고요. 그 당시 90년대에 월가 사람들이 금리를 내린 이유를요. 웬만한 지식인들이 알고 있었어. 아, 저 자식들 저거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에 대출을 해주고 터트리려고 그러는구나. 알고 있었어. 한국 기업만 몰랐다고. 한국 정부는 뭐 당연히 몰랐고요. 무작정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올려버렸잖아. 그 다음에 못 갚아요. 쫄딱 망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기업들이 다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해체가 된 게 은행입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 쳐들어가잖아요. 그럼 은행부터 잡아야 돼요. 그 은행에 금 있고 돈 있고 그리고 대출 이자 받을 주소록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은행을 먼저 먹어야 가장 많은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쳐들어왔을 때 한국 은행만 골라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다 해체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짓을 또 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월가가 또 이 짓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 기업들이 안 속았어요. 또 2006년에 또 그 짓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안 속았어요. 이제 한국 기업도 한국 기업이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외국 자본과 함께 결탁했잖아.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알아. 야, 저 대출하지 마. 저거 장난치는 거야. 다 알고 있었다고.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한국 국민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1993년, 92년부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옷을 입고 오더라고. 여대생들이 말이야, 그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좀 무슨 패션이 저런 게 있나. 아줌마 아저씨들은 말이에요. 옷을 제대로 안 갖춰 입어요. 상의를 입었으면 제대로 칼라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칼라를 고추세요. 목 위에다가. 좀 무슨 미친 짓인가 나 그랬어요. 무슨 저런 게 다 있나 그랬어요. 골프복이더라고. 아니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그렇게 그 선진국 아주 잘 사는 애들도 골프 안 해요. 골프가 얼마나 비싼, 게다가 또 골프 값이 싸요. 또 유럽 쪽은요. 그래도 안 해요. 돈 많이 든다고. 근데 무슨 골프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참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게 이제 바깥에서 본 시각이죠. 물론 나중에 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에휴 그럴 수밖에 없었겠나 보다 이러고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해를 좀 못했다고요. 그리고 1997년에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거야. 한국이 IMF를 왜 당했습니까? 미국 문화, 소비 문화에 젖어버렸고요. 골프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리저리 흥청망청 돈 쓰다가 망한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세리 골프, 박찬호 이거 하고 있더라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IMF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준 박세리. 아니 위안이 돼? 박세리가? 아니 박세리라든가 박찬호 개인은 말이에요. 한국의 아주 효녀, 수출품이잖아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 치다가 망한 나라가 골프를 칭송하고
미국한테 얻어 터진 나라가 미국을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97년 이후에 IMF를 당했어도 그래.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해도 나라가 망해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 나라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10년이 지났어요. FTA가 왔어요. 여기 때도 정신을 못 차려. FTA가 뭡니까? 국가보다 투자한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투자자한테 모든 호의를 다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외국 자본은 무조건 존중해다오 이거잖아요. 이게 뭐가 좋다고 FTA를 그렇게 좋다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랬냐고요. FTA가 뭡니까? 한국의 법적주의가요. 한국에서 FTA는 말이에요.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적어놨어요. 한국 외교부가요. 이렇게 미친 짓을 했어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거꾸로예요. 미국은 그런 조항 자체도 없고요. 한미 FTA는요.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라고. 안 지켜도 돼요. 그걸 갖다가 신주단지 무엇이듯이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줄 알아요? 자유무역 협정은요. 미국 연방법의 하위야. 그래서 저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정부는 왜 자유롭게 행동 못합니까? 자유무역 협정법은 한국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노무현과 김현종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 말입니다. 한미 FTA는요. 미국에서는 행정협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라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의회 찬성 반대 받을 것도 없어 실은. FTA 없앤다 그랬을 때 행정명령 때려버리면 끝이야 지금은. 오바마 이후부터는 행정명령이 의회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한국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겁니다. 4대주의에 푹 빠져갖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의 헌법이라든가 뭐 중요법은 자유무역 협정보다 위에 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끝이거든. 어느 나라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한국은 안 해. 우리 한국법은 미국의 행정협정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노예의식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FTA가요. 할 필요 없거든요. 그 당시에요. 전 세계 평균 전 세계라는 게 주로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평균 관세가 4%예요. 그까짓 거 100원 주고 자동차 팔다가 104원으로 가격이 좀 올랐다 그래서 수출 못하겠다 그러면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제품 어떻게 믿어요 그거. 그러면 기술을 좀 더 개발을 하든가 다른 쪽에 비용을 좀 줄여갖고 이렇게 수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FTA에서 무관세로 그냥 해보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세를 상당히 낮추자. 이렇게 도둑년심벌을 갖고 한국 재벌들이 FTA 하자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한국 정부가 뭘 알아요.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노무현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노무현은 삼성경제 보고서 그거 갖고서는 정책을 피웠잖아. 그렇게 정책 피워놓고 나만큼 잘한 사람 있냐고 이런 개소리를 했던 게 노무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은 오죽하겠냐고요. 등신도 그런 등신이 없죠. 게다가 문재인은 어떻게 나라를 망쳤냐면요. 국가 페미니즘을 한국 정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회 자체를 다 갈등의 천지를 만들어버린 게 문재인이라고요. 한국 재벌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FTA를 하려고 그랬을까? 첫 번째가 순환출자를 막았기 때문에 순환출자에서 자기네들 지분 퍼센테이지를 좀 올리려고 수출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그 급한 마음에 FTA를 밀어붙인 거다 그 말이에요. 돈 벌어갖고 외국 자본한테 흔들릴까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경영권을 참여한다고요. 이사진에 들어와 앉아있든 아니면 바깥에서 외압을 주든 간에 자본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 단기 자본들 월가 은행들이 막 지네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급한 생각 때문에 FTA를 밀어붙였다 그 말이에요. 한국 정부는 들어줬고 그러나 FTA 할 필요 없었다니까요. FTA는 단순히 자동차 몇 개다 팔아먹고 어마어마한 2% 이익을 얻기 위해서 92%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FTA였다 그 말이에요.
20년 전에 뭐 그렇게 떠들었어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저도 포기해버렸어요. 저도 다시 이 서류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억으로만 쓰는 거예요. 한미 FTA 경우에요. 최대 70년간 재협상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재협상 못합니다. 도대체 김현정이가 뭘 재협상했다는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모르겠다고 읽어봤는데 뭐 어떻게 재협상을 했다는 소리야. 흉내만 낸 거 아니야? 그리고 지책에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야? 변명하려고? 재협상 불가 70년 역진 방지 정책 이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 나라가 망해도 보호무역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융 위기가 와도 산업 위기가 와도 자연재해가 와도 협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역진 방지 조항이라고. 또 이 독서가 또 뭐냐면요. 딱 지금 두 개만 기억이 나고 있는데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손해를 보면 국가가 책임져라 그거예요. 근데 그 손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자연재해가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충청도 어디 뭐 경기도 평택에 뭐 코카콜라 공장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고 공장이 휩쓸려 갔어. 그러면 코카콜라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왜 홍수 피해를 막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소송을 걸 수 있다고요. 공장 세워달라. 국민 세금으로 세워줘야 돼. 이런 엉터리를 만들어놨다고. 이게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기대가치에 대한 손해가 또 있어요. 공장이 쓸려가가지고 무슨 저기 일하는 뭐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졌고 어쩌고 해서 한 3년간 이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 정부는 해줘야 돼. 그게 아니다. 이래갖고 변호도 과학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인 해명이라고 하는 게 WTO에서 어떻게 결정하나? 월가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24개인가 26개 지금까지 제소권 걸려 있었거든요. 뭐 많이 해결된 것도 있고 그렇겠지. 뭐 반은 이기고 반은 지고 그랬겠지. 워낙에 제소하는 내용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360개나 걸려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국가 정부가 WTO에 제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는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빗물 받아 먹었다고 수도 권리권을 침해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있었죠 그게? 그런 거래요. 저희 김씨 아저씨가 돈이 하도 없어갖고 빗물을 받아갖고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저기 빨래 안에서 썼다 이거야. 그래갖고 수도 공사가 아니지 수도 회사가 와서 소송을 걸어버려.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FTA 말이에요. 국민 공청회 딱 1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 공청회입니까? 김현정이가 말이에요. 통상교섭 본부장이 돼가지고 FTA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삼성전자 해외 법무사장으로 간다고. 우리는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은 빌더버그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빌더버그 저 뒤쪽에 늙은이들, 프리메이슨 늙은이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삼성하고 중앙일보는 완전히 꼬붕이에요. 얘네들 꼬붕이라고요. 국가 권력 자체를 쥐어 흔들 수가 있어요. 거기 법무사장으로 갔습니다. 이거는요. 월가가 항상 하는 짓이에요. 꼭두각시 하나 시켜갖고요. 그 나라 한번 흔들고 나서 그놈을 싹 다른 놈으로 교체하고 이 교체해서 빠진 애는 자기네 회사 밑에 사장으로 취임시킨다고. 항상 그랬어요. 폴 볼커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김현정도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김현정이 말이에요. 한미 FTA를 위해서 멍석을 먼저 깔았는데 4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거 먼저 하자 이거야. 첫 번째가 한국 영화 스크린 쿼터 있잖아. 그거 없애버려라 그랬습니다.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외국 영화 틀어줄 때 한국 영화도 그에 상하게 뭐 40% 뭐 50% 맞춰갖고 틀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영화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스크린 쿼터를 폐지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한국 영화라든가 한국 문화 컨텐츠를 자유시장으로 던져버렸다는 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국 연예인들도 모두를 들어올 수 있게 했고요. 완전히 자유롭게 세금과 상관없이 돌아다니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 6년, 7년, 8년 언저리에 미국 출신 연예인들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왔던 게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꼭 스크린 쿼터 폐지만이, 영화관을 폐지했다, 그 한국 영화 했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두 번째가 쇠고기 수입. 미친 소라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가 병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소고기를 다 버려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국의 축산업은요, 한국 같으면 삼성이에요. 한국의 축산업은요, 한국 같으면 그냥 길거리 빵집이라고.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하면은. 근데 이거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김현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한국의 축산업을 박살을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우가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한우하고요, 호주산 고기하고요, 같은 부위를 서로 먹어보라고요. 차이 별로 없습니다. 괜한 자기 그 플래시보 효과 때문에 한우가 더 맛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비싸게 유지를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야지 수입 소고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품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외국의 신제품, 신약이 출시되면 한국에서 복사해서 팔잖아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한국의 이 제약 관계가 월가가 통제하는 그 제약회사 밑으로 쭉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다시 말해서 한국 그 산업 체계를 미국 월가 체계 밑으로 들여버린 게 바로 김현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질구레하게 미친소 같은 소리 하지, 미친 소리예요 진짜로. 무슨 미친소가 있어요? 사람들 병 안 들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병드나? 미국 쇠고기는 다 미친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산 기업이 한국의 자영업, 가난한 자영업 기업인 소고기 생산 업체들을 깡그리 박살을 내버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영화산업, 문화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캐대언 현상이 나타나게 만들어 놨잖아. 예? 컨텐츠는 한국이 다 갖다 주고 이익의 90%는 지네가 다 먹어버린,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그게 김현종이 만들어 놓은 짓거리다 그 말입니다. 배기가스도 완화시켰어. 배출 기준도. 왜냐하면 미국 차가 더 크거든.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거 수입하려고, 미국 차 수입하려고 저짓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매국노 짓을 한 게 김현종하고 노무현이에요. 이명박하고 김정은하고. 그래서 노명박 그랬던 거예요. 또 있어요. 네 가지만 한 게 아니야 실은. 네 가지는 일단 기본으로 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이거는 완벽하게 노예, 자동 종속해버린 거예요. 외환 송금을 자유화시켰다고. 자본을 계속 유출하고 갖고 나가게 돼 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가가 한국에 투자하면 큰 문제 없이 돈을 더 불려갖고 갖고 나가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주도하고 송도를 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아무렇게나 사게 만들었어요. 제주가 지금 완전히 다 중국 땅이 돼버렸잖아. 송도 같은 경우는 온통 그냥 외국의 그 뭐 로펌들 들어와 있고, 대학도 들어오려고 그러더니 이제 안 들어왔죠. 왜냐면 미국 대학이 딱 보니까, 송도에다가 대학을 세우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사대적이라서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교 나와야지 송도 컬럼비아 대학 분교는 안 쳐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다. 그리고 또 비정규. 그러지 않아도 1997년 IMF 사태 때문에 정규직 다 잘려나가고 자살하고 비정규직이 천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또
더욱더 자유분방하게 만들어 놓은 게 김현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40대도 아니야. 60, 50, 40대, 30대, 20대 한국 국민들 실업에 허덕이게 만들어 놓은 게 김현종이다 그 말입니다. 언제라도 절대 정규직으로 안 뽑아주게 만들어 놨다고. 시급을 줘버리고 1급을 줘버리고 그렇게 만들어 놔서 한국 문화가 원래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살아가야 돼. 이걸 천천히 풀어내더니만 2000년 들어서는 확 풀어내더니 이제 2010년 되고 2009년 7년 언저리에 다 비정규직 법안을 다 자유화시켜놨어. 도무지 불안해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김현종이에요. 또 자본시장 통합법이라 그래갖고 이것저것 죄다 은행들을 작은 은행 큰 은행 다 합쳐놨어. 그러니까 은행 통폐합 해갖고 아주 거대한 괴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은행을 하나은행이 그 한국 외환은행 합치는 거 봐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요. 그거 다 외국 겁니다. 그거. FTA가 계속 실행되어 가던 2009, 2010, 2011까지 보면 한국 은행 모두 100% 다 월가한테 넘어갔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또 뭐 있습니까? 다 100% 다 월가 거예요. 그거. 한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축해 놓으면 그 월가 은행 애들이 그걸 다 갖다 쓴다고. 우리은행만 하나 50% 지키고 있죠. 60%인가 뭐 어느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은행 하나 딱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지만 은행도 어차피 은행 간에 그 서로 상호 돈 교환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외국 거로 가져갔다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 쳐들어가면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게 우체국 통신회사하고 은행을 차지해야 돼요. 거기에 모든 돈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 돈을 다 뺏어가게 만든 게 김현종이라고 하는 천하의 매국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FTA에 번역 오류가 있었다는 거야. 아니 상호협정이라면서 무슨 번역이 있느냐 말이에요. 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한 사람은 영어 협정문을 쓰고 한 사람은 한글로 써야 되잖아. 그런다면 서로 대조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대조하는 거야. 거기에 무슨 번역 오류가 있어요. 도무지 이상하더라고. 요 당시에 이게 2007년에 벌어진 일일 거예요. 제 기억상. 제가 그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 있었는데 감수를 좀 해달라고 왔어요. 영어과에 왔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젊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봤다. 지금이야 관심도 없지만 엉망. 그래서 갖고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했더니 번역을 시켰는데요. 한국 외교부에서요. 번역을 대학원생한테 시켰대요. 그것도 급하게 시켰답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협정 안 했다는 소리잖아. 미국이나 EU나 그 EU인지 한민이 모르겠어. 하여간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영어로 쟤네가 협상문을 갖다 줬고 무려 수백 페이지나 되는 협상문을 갖다 줬고 한국 협상가들은 그냥 번역을 시켰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협상이냐고요. 그 협상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이건 4대주의가 아니라 완전 매국노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번역에 오류가 있다니 뭔 소리냐고. 이게 서로 쌍방으로 서로 봐야 되는데 그건 번역 오류가 아니잖아요.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났다 뭐 이런다면 뭐 이해가 당연히 가지만 번역에 오류가 있다니 이게 개소리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이 영문본을 갖다 주고 한국 외교부는 번역만 했다 이거야. 대학원생 시켜갖고 그것도. 그게 김현종이라고 하는, 김종훈이라고 하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노무현이라고 하는 매국노들이 했던 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놓고 자유무역, 아무리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그 당시에 제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길거리도 막 나가서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때 서울대 김세균 교수가 같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극소수만이 FTA를 반대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읽어봤잖아요, 내용을. 슈퍼마켓이 왜 우리 한국 슈퍼마켓이 모두 사라지고 이마트, GS25C가 왜 들어왔는지, GS25C가 완전히 외국 기업이잖아요. 왜 들어왔는지, 왜 이렇게 백신을 함부로 일괄 구매하게 만들어졌는지, 응? 왜 해운 서비스가 개판인지, 왜 민자 건설사들이 중간에 건설하다가 관두는지, 왜 한국의 그 KS 마크가 의미가 없게 사라지고 유럽 공동체 마크라든가 미국 마크가 한국 KS 마크를 짓밟고 있는지, 왜 은행 가면 저축하려고 가면 꼭 은행원들이 고객한테 얘기하는 게 이 상품 사보세요, 저 상품 사보세요. 예? 은행 창구 딱 들어가면 걸려있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브라질 펀드 뭐 무슨 펀드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을 팔고 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동안 그 좀 몸이 약한 산업체들 있잖아요. 한국에 몸이 약한 산업체들이 있잖아요. 축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보조금이 점점 사라져 갔는지, 왜 수도 전기 같은 거를 이명박이가 병원 같은 거 이런 것들 의료보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사유화 하려 그랬는지, 왜 우체국이 점점 사라져 갔는지, 왜 우체국이 아마존하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싸워야 했는지, 이런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다? FTA가 얼마나 한국 사회 자체를 망가뜨렸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저도 지쳐가지고요. 더 이상 관심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2007년, 2008년, 2008년까지. 저도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정말 피가 터지도록 FTA 반대를 외쳤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인프라로 돼버려갖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돼버렸다. 또 한국 국민들 자체가 관심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래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째서 한국 정부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조지아 사태에 대하여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쩔쩔매는가, 그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그런 일 또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가늠해 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